함수에 대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게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만드는 함수들이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printf, 뭐 이런 거 scanf와 같이 이미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그러한 라이브러리 함수들이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함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함수의 작성 방법, 이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반환형과 함수 헤더 그리고 함수 몸체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반환형이죠. 이 함수의 어떤 결과가 이 함수를 호출한 상위 함수가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다시 그 함수에게 어떤 값을 반환하고자 할 때 그 반환형을 여기에 써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result라는 값을 반환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위에 예를 들어 뭐 메인 함수가 있었으면요. 메인 함수가 add 뭐 z는 add 뭐 10, 20이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했다고 하면 이 10하고 20이라는 값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이때 10하고 20은 함수의 인수라고 하고요. 여기서 그 10과 20을 받아들일 그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는 그 함수의 이름을 불러주고요. 그 함수를 동작시키기 위한 인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함수가 호출되면서 그 함수는 그 인수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을 하게 돼요. 그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10하고 20, 뭐 두 개의 값이 있었으면 두 개의 값을 받아야 되니까 x, y라는 어떤 변수를 생성을 해서 그 10하고 20이라는 값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일 result라는 그런 그 int형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래서 그 덧셈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덧셈 결과를 result에 집어넣고 result를 다시 반환을 하게 되죠. 원래 함수에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값은 z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선 리절트를 쓰고 싶지 않으면 그냥 쓰지 않고요. 쓰지 않고 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가 return x 더하기 y로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10하고 20이라는 인수가 넘어왔을 때 매개 변수는 있어야 돼요. 반드시. 매개 변수는 있어야 되고요. 매개 변수 x, y로 10하고 20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결과를 그냥 바로 더해서 반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반환된 값은 여기 일단 왔다가 그 값이 z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printf에서 z를 출력을 해보면 30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 호출된 함수는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이렇게 매개 변수가 그 있다면 그 호출된 함수 내에 매개 변수가 있다면 이 함수가 호출됨과 동시에 메모리 안에 이 매개 변수를 이 매개 변수도 그냥 변수니까요. 동일한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매개 변수를 위한 어떤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겠죠. 이렇게. 예. 이게 할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요. 이번엔 이게 아니고 z는 add a, b라고 합시다. 여기서 a는 10이었고 b는 20이다라고 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됐다고 합시다. 미리. 그러면은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10하고 20이 A하고 B에 들어가 있고요. 그거를 함수 호출과 동시에 매개 변수 XY에다가 10하고 20을 넣어주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메모리 공간이 있으면요. A하고 B는 변수니까 어떤 A하고 B를 위한 공간이 메모리 안에 있었겠죠. 그 안에 10하고 20이라는 값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 함수 내에 매개 변수가 이제 그 인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매개 변수가 선언이 되니까 그 매개 변수도 이렇게 이거는 지금 A하고 B를 위한 거고 여기도 X하고 Y를 위한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고 이 안에 다시 10하고 20이라는 값이 어, 사용이 되게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 메모리 안에 각각 다른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는다는 거죠. 원래 그 상위 함수, 메인 함수, 예를 들어 메인 함수가 상위 함수라면, 그 메인 함수에서 이 함수 add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로 사용했던 변수, 그리고 이 add 함수 내에 이 두 개의 매개 변수, 이 각각은 서로 각각 메모리 공간을 다 따로 별개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여기서 y는 return x 더하기 y가 아니고 return y는 y 빼기 10이다. 자, 이 값을 반환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y가 지금 값이 20이 넘어왔으니까요. 20이 넘어왔으니까 빼기 10을 해서 y가 10이 되겠죠. 그 10이라는 값이 반환이 돼요. 그러면은 z는 10이 출력이 됩니다. 예. z는 10이 출력이 되는데 그렇다고 b를 출력을 해보면 b가 지금 10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죠. b는 그냥 그대로 20으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b하고 y는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add 함수에서 y 값을 바꿨다고 해도 변형을 시켰다고 해도 뭐 10으로 30으로 변형을 시켜도 이 값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가지고 가야 돼요. 이번 장에서는 함수의 호출과 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것, 그러니까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함수를 불러내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함수의 이름을 불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이름을 그냥 적어주는 것 자체가 함수를 호출하는 거고요. 그것과 함께 인수값들을 줘야겠죠. 인수가 필요하면 인수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뭐 스퀘어 함수를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스퀘어 함수를 호출하기만 하면 되죠. 이름을 써주기만 하면 되고요. 그때 인수값을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뭐 이런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앞에서 이제 봤었던 그런 그 함수들인데요. 최대값을 찾는 그런 함수인데 2하고 3값 이렇게 인수를 넣어주면 결과가 이제 그 인수를 가지고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다음은 함수의 원형입니다. 함수의 원형은 컴파일러에게 미리 어떤 함수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메인 함수 위에 이렇게 함수의 헤더 부분을 써주시고요. 세미콜론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 뒤에 함수를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함수의 원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함수를 미리 정의하면 됩니다. 네, 다음은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크게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이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로 구분하는 그 기준은 변수가 어디에서 선언이 되었느냐 하는 선언 위치와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로 구별이 될 수 있고요. 이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는 그 함수의 어디에서 선언되어 있냐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구별이 되는데 그거는 곧 바로 그 사용 범위와도 관련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가 어디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사용 범위와 관계를 맺습니다. 지역 변수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함수의 내부에서 선언이 되면 지역 변수고요. 이 함수는 메인 함수 그리고 다른 여러 함수들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는 이렇게 함수 바깥에서 선언되는 그런 변수입니다. 자, 지금과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모든 변수들이 어, 지역 변수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모두 지역 변수에 해당하고요. 이렇게 그 코드 블럭 내에서 선언된 이런 변수들도 지역 변수에 해당합니다. 지역 변수의 생존 기간은 그 선언된 그 함수나 블럭 내에서만 생존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선언이 됐을 때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함수나 블럭이 끝이 나면 종료가 되면 소멸을 합니다. 여기서 생성과 소멸이라는 것은 메모리 공간의 할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성된다는 것은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는다는 거고요. 소멸된다는 것은 이 메모리 공간이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이 해지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선언이 될 때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return result 한 다음에 함수가 끝이 날 때, 이때 지역 변수는 소멸을 하게 됩니다. 자, 지역 변수는 초기화하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죠. 예. 이것도 이미 설명을 한 내용인데, 변수를 선언하면 어떤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습니다. 이게 그 위치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미 공간을 할당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주소는 주소 연산자를 쓰면 알아낼 수가 있고요. 어, 변수를 선언할 때 이 변수가 메모리에 어떤 공간에 할당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동작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임의의 공간을 그냥 할당을 받고요. 그 임의의 공간이 어딘지는 이렇게 주소 연산자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간을 만약에 할당을 받으면 이 공간은 이전 프로그램에 의해서 혹은 이전 변수에 의해서 사용이 됐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이나 변수가 사용하던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 시키지 않으면 그 안에 그 이전 값들이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면 이상한 쓰레기값 같은 것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변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초기화를 시키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지역 변수는 지금 함수 1이 있고 함수 2가 있는데요. 지역 변수는 그 각각 같은 이름으로 각각 다른 함수에 선언이 돼서 사용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 철수가 있을 수 있고요. 옆집에도 철수가 있을 수 있죠. 예, 상관없습니다. 각각 그 함수가 호출됐을 때 생성되고 끝날 때 소멸이 되고 또 얘가 호출될 때는 얘가 생성이 되고 이제 끝날 때 얘가 사라지게 되겠죠. 물론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 두 개의 변수는 동시에 생성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시간대에 생성이 될 거고요. 만약 뭐 어떤 다른 기능에 의해서 이게 이 두 개의 어, 함수가 동시에 호출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메모리 공간에 다른 영역을 할당을 받게 되겠죠. 변수 이름만 놓고 보면 두 개의 이름이 같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지만 각각을 그냥 변수의 이름이라고 변수라고 보지 말고 메모리 공간으로 본다면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 두 개는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메모리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이 메모리 공간, 얘는 이 메모리 공간, 둘은 분명히 다른 메모리 공간이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코드 블록 내에서 변수를 선언했을 경우에도 지역 변수에 해당하고요. 마찬가지로 지역 변수니까 초기화를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함수가 끝날 때 사라지게 됩니다. 자, 함수의 매개 변수도 마찬가지로 지역 변수입니다. 인수가 이제 주어지면 그 인수를 담기 위해서 어떤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 메모리 공간을 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선언해야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도 똑같은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지역 변수고요.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생성이 되고 이 함수가 값을 반환하고 끝이 날 때 사라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전역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도 변수긴 변수인데 함수 밖에서 선언되는 게 전역 변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함수 밖에서 정의가 됐죠. 물론 메인 함수 또 밖에서 정의가 돼야 돼요. 이렇게 메인 함수는 따로 있다고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전역 변수예요. 그 전역 변수는 모든 함수들에서 다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값이 초기화를 시키지 않아도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변수를 선언했고 글로벌을 출력을 해보면 모두 그 지금 현재 123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데 123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장 유형 지정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유형 지정자라는 것은 그 변수가 선언될 때 그 변수 선언되는 거 앞에다 붙여주는 건데요. 생존 시간, 변수의 생존 시간을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지역 변수로 선언된 경우에 함수가 호출이 되면 생겼다가 함수가 이제 끝이 나면 소멸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정적 할당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정적 할당이라는 용어는
프로그램 실행 시간 동안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수가 호출될 때, 즉 변수가 선언된 이후에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정적 할당이고요. 자동 할당은 블록이나 함수가 호출될 때 변수가 생겼다가 끝날 때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모든 게 자동 할당입니다. 특별히 자동 할당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아도 다 자동 할당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자, 그러한 생존 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이 변수가 어디에 선언되어 있느냐 하고요. 그리고 저장 유형 지정자가 되겠죠. 저장 유형 지정자는 오토가 있고요. 오토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레지스터가 있는데 레지스터도 거의 사용을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하고 익스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들만 좀 용법을 여러분들 정확히 기억을 해두면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토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한 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썼던 그러한 변수가 그냥 오토형 저장 유형 지정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스태틱 같은 경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정적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스태틱이라는 저장 유형 지정자를 붙이면 이제 되는데 블록을 벗어나도 즉 그 함수가 종료가 돼도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삭제되지 않습니다. 자, 이 예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을 건데요. 서브라는 그냥 하나의 함수를 선언했고 그에 대한 함수의 원형을 위에다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브 함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서브 함수 내에 보면 오토 카운트라는 그냥 일반적인 자동형 변수를 선언했고 그리고 여기는 스태틱을 붙여가지고 정적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 자동 지역 변수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 생겼다가 함수가 끝나면 종료하면 소멸되는 거죠. 근데 이 정적 지역 변수는 스태틱이 붙어 있으면은 생성은 되지만 소멸이 되진 않아요. 언제까지? 메인 함수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이 함수는 지금 이 오토 카운트하고 스태틱 카운트라는 이 두 개의 변수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그냥 출력을 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 함수를 세 번 호출을 합니다. 0에서 지금 2까지 세 번 호출을 합니다. 세 번 호출을 하죠, 여기서. 자, 세 번 호출을 해보면, 자동 지역 변수는 호출할 때마다 그냥 1이에요, 1. 초기화된 값, 이 뿔뿔된, 항상 0에서 0으로 다시 초기화가 됐다가 0에서 1로 증가가 돼서 출력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스태틱 카운트는 처음에 한번 0에서 0으로 초기화가 되고 1로 증가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죠. 1에서 2로 증가를 했고 2에서 3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함수가 호출될 때 생성이 됐어요. 근데 함수가 끝났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이 변수는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호출됐을 때 여기 뿔뿔이 그 이전 값에서 증가가 된 게 이제 여기 반영이 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 예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정적 지역 변수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레지스터인데 레지스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변수예요. 이거는 그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는 게 아니고요. 그 CPU 안에 보면 레지스터라고 있다고 했죠. 예, CPU가 이제 그 레지스터 파일이 있고 레지스터들의 집합인 레지스터 파일, 그 산수 논리 연산 장치, 그리고 제어기 이렇게 그 세 개가 기본적인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때 레지스터 파일에 있는 레지스터를 쓰겠다는 거예요. 용량이 작습니다. 레지스터는 이 CPU 안에 들어있는 레지스터는 용량이 작고요. 이제 레지스터가 예를 들어 여기에 레지스터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 멀리 그 캐시가 있고요. 그 다음 멀리에서 그 주 메모리가 있고요. SDRAM, DDR 메모리가 있고 더 멀리에서 여기 하드디스크가 있죠. 용량은 일로 갈수록 커지고요. 용량은 일로 갈수록 커지고 대신 속도는 일로 갈수록 빨라지게 돼요. 속도는. 자, 즉 무슨 말이냐면 레지스터를 쓰게 되면 내가 어떤 변수에 대한 이런 동작은 정말 빠르게 하고 싶다. 이제 그럴 경우는 레지스터로 선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은 아주 빠르게 동작될 수 있도록요. 근데 이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다가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쓰진 않아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면 알겠지만 크게 차이도 잘 이렇게 체감하는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익스턴은 어, 컴파일러에게 그 다른 곳에서 선언되었다는 것을 변수가 다른 곳에서 선언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이 다른 곳이라는 게 다른 파일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파일 A가 있고요. 파일 A가 있고 파일 B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역 변수를 예를 들어 int i라고 선언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어디든지 간에 사용될 수 있다고 했죠.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이 B 파일에서도 쓸 수 있느냐? 파일이 떨어져 있지만 쓸 수 있다는 거죠. 뭘 이용을 해서? extern을 이용을 해서요. 여기서 extern int i를 해주고 쓰게 되면 쓸 수가 있어요. 예. extern이라는 거는 이 int i라는 게 다른 파일에서 어, 다른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다른 파일에서 int i라는 이 i라는 변수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익스턴을 쓰지 않으면은 그냥 int i는 새로운 전역 변수로 B 파일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변수로 선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익스턴 예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파일이에요. 다른 파일.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코딩을 합니다. 그 다중 소스를 이용한 그 파일 형태로 많이 설계를 하는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메인 함수는 여기다 설계를 코딩을 하고요. main.c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은 다른 또 다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많이 해요. 뭐 serve.c 이거는 add.c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메인 함수가 이렇게 호출해서 이렇게 쓰죠. 예, 이렇게 호출해서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 common.h에서 헤드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 함수의 원형들은 여기다가 다 선언을 하고요. 당연히 메인 함수에는 샵 include에서 common.h를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들을 쓰겠다는 거를 이 함수의 원형이 정의된 common.h로부터 이 컴파일러에게 먼저 알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이 함수들을 자유롭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코딩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함수는 같은 파일에 잘 넣지 않고요. 다른 파일에다가 많이 넣어둡니다. 지금 이제 그러한 예인데요. 지금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는데 서브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같은 파일에 들어있지 않죠. 다른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그때 그 all files라는 이 파일에서 정의된 이 전역 변수를 내가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선언해 주는 게 아니고 앞에 extern을 붙여가지고 이게 이거다라고 지칭을 해주는 거죠. 그냥 써놓으면 컴파일러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이게 선언된 건지 밖에서 가져온 건지 헷갈리겠죠. 그래서 익스턴이다 하고 밖에서 가져온 거다라고 명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코드가 명확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저장 유형을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읽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자, 다음은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거는 컴파일러에서 미리 제공하는 함수들입니다. 아까 전에 그 함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고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쭉 사용자 정의 함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표준 입출력, scanf나 printf 같은 표준 입출력에 대한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써봤고요. 그리고 뭐 연산자들도 써봤는데 연산자들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라이브러리 함수에 해당합니다. 그것 말고 어떤 산술 연산을 위한 함수들이 제공이 돼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요. 문자열 처리하는 거, 시간 처리하는 거, 오류 처리하는 거, 데이터 검색하고 정렬할 때 쓰는 거. 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그
기억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찾아서 뭐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거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사용할 수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함수의 원형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헤더 파일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들을 쓸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학 라이브러리 함수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배울 때 썼었던 그러한 함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쌍곡선함수, 지수함수, 기타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뭐 실링 플로어, 이건 절대값을 구하는 거, 어, 그리고 이게 이 멱승 구하는 거, 스퀘어, 그 이 루트 연산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 찾아서 쓰면 되고요. 대부분의 수학 함수가 함수의 인수가 더블형이에요. 예, 이것 좀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예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수 생성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아주 자주 쓰는 그런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윷놀이를 하는 내가 게임을 만들고 싶다. 뭐 뿐만 아니라 뭐 어떤 거든 대부분이 임의적으로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그런 사건들이 이 어떤 내가 원하는 심볼에 연결해 놓으면 그게 게임이 되죠. 그래서 이 남수 생성하는 함수는 정말 많이 쓰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랜덤 함수 그냥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랜드에서 뭐 A는 랜덤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난수가 생성이 돼요. 근데 실행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난수가 발생을 하긴 하는데 이런 난수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실행을 해보니까 3, 9, 200, 10, 1000, 9, 8, 뭐 이렇게 막 20, 72, 뭐 이런 난수가 생성이 되는데 내가 잠시 후에 또 실행을 해봤더니 또 똑같은 이런 게 생겨요. 이렇게. 똑같은 순서로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죠. 각각 숫자만 놓고 보면 각각 숫자들 간의 관계는 난수예요. 근데 그 이게 난수는 생성 알고리즘 특성상 같은 처음 숫자가 같으면 무조건 뒤가 같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메커니즘상 이렇게 계속 같은 게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난수가 아니잖아요. 오늘 했던 게임이 내일 해도 똑같이 시작되고 똑같은 그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하면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